네, 장기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난장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광란입니다. 광란. 미쳐 날뛰는 춤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직무집행을 지금 정지시켰는데, 이게 지금 검찰청법 등 관계 법령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 2,100명 검사들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그 다음에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그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있는 차장검사 4사람, 이 정도만 침묵을 하고 있지, 그 외 나머지 고등검사장 6명, 전 지금 60개에 달하는 지검과 지청검사 전부가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위원회 해부는 위법 부당하다, 즉 법에도 위반되고 또 옳지도 않다, 이런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이 검찰청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권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지만 지금 현재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조차도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 해부는 잘못된 거다,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지금 밀어붙입니다. 왜 밀어붙이느냐? 왜 이렇게나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하면 바로 기소당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다음 3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울산시장 부정사건입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그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하면 지휘해가지고 청와대가 총출동해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13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한 2사람만 더 조사하면 지금 기소해서 재판할 텐데, 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40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정사건에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그 다음에 또 이 원자력 발전소 없애기 위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없애기 위해서 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그 서류 조작한 내용들을 딱 어떻게 막 444개의 문서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래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백운규 씨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는데,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언제 중단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중단하느냐? 빨리 중단하지 아니하고 뭐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그 질책을 받고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보아 직원들한테 말을 했더니, 보아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좀 저항을 약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아 직원한테 너 죽고 싶어? 즉 대통령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월성 1호기 빨리 중단시키기를 요구하는데 너 지금 거기에
거기에 맞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 올리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하다니 너 죽고 싶으냐 이거야. 그럴 정도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중단시키는데 직접적인 관련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거 퇴임하면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직권남용으로 재판받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건 이 정권 전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무려 1조 6천억과 5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추미애 이 파동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사건을 허지부지되게 하는데도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말하면 징역 살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쫓아내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쫓아내려고 하니까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저항 이전에 전 검찰이 지금 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신변이 안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신변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교도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아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아보겠다 입니다. 공수처 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퇴임 후에 신변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권 자체가 빨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지금요, 이게 지금 국민을 무시하거든요. 국민을 무시하고 윤석열 씨를 쫓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나 무리한 말하면 국정운영, 윤석열 찍어내기를 단행해가지고 이것이 국민적 저항이 없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국정을 더욱더 저거 멋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멋대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여러 가지 이권에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 편 사람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공사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이 피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요, 이런 사태도, 즉 이런 이 검찰 전체의 어떤 이 저항, 또 국민적인 어떤 분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를 쫓아내는데 성공한다면 국정을 앞으로 저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이미 이 주택정책을 24번이나 발표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실패해도 김현빈 장관 해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거 멋대로입니다. 여기다가요, 집값이 올라가는 데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놔놓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요 약 한 3배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 국민이 말하면 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그 변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집값이 올랐지 않았느냐? 집값이 한 5억 정도 올랐는데 세금 한 500만 원 내던 거, 1,500만 원 내는 거, 그럼 뭐가 그렇게 아깝냐? 5억 오르고 1,000만 원 더 내는데 이런 식의 말도 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립니다. 내 집 가지고 사는데요, 5억 원짜리든 10억 원짜리든 그것이 뭐
55원짜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 무슨 소득이 또 생깁니까? 그 집을 팔 때는 생기지만 나는 그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이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저가 말이죠.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는 거. 이 날강도짓 아닙니까 이게? 날강도짓. 이런 짓을 하고도 왜 집값 말이야 5억원이나 올렸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 더 올리는 거를 뭘 그걸 불만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만약 이번에 윤석열 사건이 저들 마음대로 윤석열을 찍어내고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저거 멋대로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윤석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 법치주의의 문제, 민주주의 파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찍어내기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지금 직무정지, 취소, 청구, 가처분을 청구한 재판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마 이 정권의 뜻에 따른다. 뜻이 원체 강하니까 아마 기각할 것 같아요. 만약 기각하면 내일은 징계 또 위원회가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그 징계가 타당한지 못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이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레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총장 해임을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아마 해임할 겁니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미리 말하면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전 방면에 걸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레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개최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나와주시기를 굉장히 제가 간절하게 꼭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집회를 하려면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차를 말하자면 현수막도 걸 수 있고 또 스피커도 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좀 차량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도대체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이쪽 찍어내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나 이래 봤더니 과연 어용 언론의 극치 한겨레 신문답습니다. 정말 이 한겨레 신문요 정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만약에 지난 정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날뛰었겠습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근데 여기 성한용이라고 선임 기자네요. 전에 그 정치부장도 하고 한겨레 신문에 글을 쭉 중요한 글을 써온 성한용 선임 기자의 글로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대통령의 침묵.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가 완전히 사법부에 의해서 검사나 판사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침묵은 이거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기야 비겁해서만이 아니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죠? 왜 그러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검찰총장님, 우리 총장님 그랬습니다.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지금 해임하려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혹 침묵한다면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기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나 지금 국민적 관심,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좀 양심이라고 봐주는 것은 자기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 뭐 주미애 씨가 뭐하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주미애를 시켜서 하는데,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는 이걸 교묘하게 지금 변명을 해주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중요 대목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침묵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볼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윤석열 총장 해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게 있어서 징계했다. 그래서 건의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제 폼 잡아가고 침묵하고. 근데 3가지 이유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될 때인데, 말하자면 주미애, 윤석열 갈등 싸움에 끼어들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주미애, 윤석열 지금 갈등 싸움입니까? 이게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났어야 될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만기 칠남 모든 일에 다 관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BTS 상 받은 것까지도 다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다 또 전에 또 기생충 영화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말하자면 되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지금 변명을 지금 해주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딱 말이 났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모르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사람은, 즉 모르고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알고도 그러는 사람은 문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이다.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이야, 이 사람 앞으로요, 정말 이 성한용 기자 참 앞으로 이 사람한테 무슨 역사적 심판까지 갖다 댈 건 없지만, 하여튼 기자로서는 참 부끄러운 짓을 한 어용 기자의 표본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문재인 대통령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전에 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국회의원 공천에도 관계하고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온갖 군데 관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부터 어디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기 관여 안 합니까? 서초동 집회 누가 선동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로 사사건건에 관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라서 관여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참나 또 기가 막힌 거야. 사법부가 불법으로 단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것 같아도 여러 가지 행위인데, 그게 나중에 나도 이
범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지. 요런 또 말을 하고 지금 단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단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죄, 즉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윤석열이를 쫓아내는데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다소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조언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까, 이 사람이? 전 지금 대한민국 언론, 지식인들 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뭐 하느냐? 실질이 뭐 하느냐 아닙니까? 이게 이 중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정말로 대통령이요. 이건 또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대통령 둡니까? 대통령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알고도 모르고도 그랬는데 이걸 또 은근히요 이렇게 마련했어요. 앞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해서 직무정지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직무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이건 장관이 하는 거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성한용 기자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변명한다고 해놨는데 이 변명이 정말 잘못된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KBS 온갖 언론들 다 이렇습니다. 참 그야말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나 그나마 바른 소리 좀 하지. 정말 전 언론이 지금 이 정권의 이 불법과 이 불의, 부당함을 지금 슬슬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정말 누가 말했듯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권이 끝나는 조짐입니다. 그러나 썩은 고목나무도 밀어내야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에 찬 저항권 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국민의 소리는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